안녕하세요. 부터창명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컬러 차트로 작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액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컬러 차트라고 되어 있고요. 3개의 차트가 액션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는 심플, 그리고 채널 컬러, 그리고 컬러 톤 차트,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죠. 예, 가장 단순한 거고요. 심플 컬러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심플 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컬러 밸런스를 맞출 때 좋은 작업의 좋은 집침이 될 겁니다. 컬러 밸런스나 커브를 열어보죠. 커브를 열고 레드를 올리게 되면 레드가 올라가는 게 여기 표시가 되고요. 레드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늘어나고 있죠. 마젠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레드를 올리면 레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젠타의 톤이 들어가서 블루의 영역을 잡아먹고 있죠. 예, 영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젠타 색이 지금 나오고 있죠. 블루 색에 뭐가 껴집니까? 마젠타 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블루의 영역이 마젠타로 덮이기 때문에 레드를 올리면 지금 블루색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마젠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레드의 채널을 올리면 붉은색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블루 파트는 마젠타 쪽의 영역이 많이 잠식돼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 컬러마다 다 그런 작동이 되겠죠. 지금은 블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린이 있을 때 레드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나온다. 그린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옐로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린의 모습이 있다면 옐로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옐로우가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이럴 때는 어떤 컬러가 올라오니까 내가 이 부분을 좀 잡아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차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플 차트는 바로 컬러를 움직였을 때 어느 컬러가 많이 잠식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붉은 느낌을 줘야 되는데 블루에 마젠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셀렉티브 컬러를 열어서 마젠타를 클릭을 해주고, 아니면 블루를 선택을 해줘서 마젠타를 빼주면 되겠죠. 마젠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젠타를 빼주고 블루를 다시 마젠타를 빼주고요. 블루를 조금 더 집어넣고 블루의 색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차트가 유기적으로 지금 레드 채널이 올라갔더니 붉은 느낌을 줬더니 블루가 마젠타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차트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준의 지침서가 될 겁니다. 심플 차트는 바로 컬러를 움직였을 때 사용하면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이 막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채널 차트입니다. 채널이 만들어져요.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이 만들어져서 좌우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 표본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채널이 나와 있습니다. 얘네들은 레드 채널의 변화와 그린 채널의 변화를 확인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카메라 로우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카메라 로우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채널의 변화를 보면서요. 자, 좌측 Q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버튼을 눌러서 좌우측을 맞춥니다. 작업을 하고요. 자, 템퍼레처로 작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블루 채널이 밝아지면서
나머지 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사이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루 채널이 더 밝아지고 있겠죠. 마젠타를 올리면 해당된 파트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채도를 조금 낮춰볼까요? 채도를 낮추면 색군이 빠지게 됩니다. 채도를 뺐기 때문에 색이 빠지는 거죠. 기존에 있던 원색에 강한 원색이 빠지게 돼서 색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없어졌다는 얘기는 채도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채도를 올리면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해당된 컬러의 채도도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작업을 하면서 변화도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그 변화도에 대한 게 익숙해지면 본격적으로 세팅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팅 중에 하나를 열어서 보시면은 클린 레드로 하겠습니다. 클린한 레드가 나왔죠. 변화도를 보면은요, 레드가 밝아지고요, 그린도 밝아지고요, 블루도 밝아졌습니다. 클린하게 밝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레드가 들어가면서 레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사이안이 줄어들어 있죠. 자, 보시면은 얘네들 표를 보면서 변화도를 잘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가긴 했네요. 그레이 톤이 지금 블루가 나왔습니다. 사이안의 채도는 빠져 있습니다. 자, 사이안이 빠졌다는 얘기는 레드가 증가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채널의 차트는 옐로우의 채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면 껐다 켜보세요. 껐다 켜보면 어디가 여기서는 어디를 담당하고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이 전체적으로 맑아졌습니다. 채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색이 맑아졌어요. 여기 색이 좀 탁한데 색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채도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채도가 올라왔다는 얘기. 전체적으로 어두운 영역이 범위가 많아졌습니다. 섀도우를 밝게 만들었구나. 하이라이트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면서 여기서는 이것을 보고 여기가 수정이 됐겠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을 정도로 차트를 잘 사용을 해야겠죠. 마젠타 부분도 많이 빼줬네요. 그죠? 마젠타 움직이면 마젠타가 움직이고 있어요. 세츄레이션 여기 색이 빠져 있죠. 네.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어디를 만졌구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채도의 파트는 요 두 군데 파트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작업의 결과가 좋다면 상관없지만 차트를 보고 너무 많이 빠졌네, 본 이미지에도 많이 빠졌네, 수정을 좀 가해줄 수 있을 겁니다. 차트는 기준이 되는 거지 결과를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얘를 보고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최종 결과의 디테일한 값을 완성을 하겠다면 캘리브레이션에서
원하는 색을 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라이트룸이나 라이트룸 캘리브레이션이 없을 거예요. 클래식에는 있고요. 캘리브레이션 파트가 원래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근데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요. 너무 색이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미세한 작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잡아졌으면은 얘네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팅을. 차트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냥 작업을 했다면 차트를 열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가져서 어디가 변화가 되면 어디를 조절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에도 차트로 작업을 했으면 차트로 끝날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적용을 해야겠죠. 예. 지금은 좀 많이 다른데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적용이 됐네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세팅을 해서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컬러 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사진 하나 열어보죠. 키보드 때문에 안 보이긴 하는데 키보드를 꺼볼까요? 이렇게 컬러 톤 차트입니다. 컬러 톤 차트는 위에 이런 바가 있죠. 작업을 할 때 심플하게 열어서 작업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되겠네요. 자, 얘는 커브나 레벨을 열어서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채도가 살짝 빠져 있는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입니다. 이렇게 색상원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요. 자, 그럼 얘를 열고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냐? 다시 키보드를 열겠습니다. 두 번 클릭해서요. 내가 이 사진의 어두운 영역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면 블랙을 클릭하고요. 자, 블랙 파트를 가셔서 우측으로 점점점 이동을 하면 사진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지금은 얘네가 블루를 이용을 해서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네요.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은 블루가 있다라는 얘기죠. 블루. 자, 다시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면 미드톤까지 어둡게 만들겠다. 중간톤까지 어둡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적당히 어둡게 만들고 싶다면 검정색 파트에서 눌러주고 흰색을 누르면 흰색 파트 밝은 영역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밝게 만드는 부분 점점 더 밝아져라. 좌측으로 갈수록 더 밝아질 겁니다. 리셋. 어두운 영역 어둡게. 컬러 차트를 하나 더 카피하고 위로 올립니다. 다시 커브를 열고요. 밝은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밝은 영역. 컬러 차트를 다시 이동하고요. 컬러 차트는 새 거를 열어서 작업을 해주세요. 얘네들의 밑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귀속이 됩니다. 다시 요걸 놓고 커브를 열고요. 미드톤을 열어서 컬러의 밸런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붉은 영역을 클릭하면 보색으로 나와요. 사이안. 옐로우를 클릭하면 마젠타가 나올 테고요. 그린을 사이안을 누르면 레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붉은 영역을 살리는데 레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레드, 사이안에서 좀 많은 영역으로
붉어졌죠? 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를 올리고요. 커브를 다시 열고요. 이번에는 차가운 느낌을 하나 만들어서 대비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가운 느낌은 레드를 클릭하면은 차가운 느낌이 나오거나 옐로우를 선택하면 블루의 느낌이 나오겠죠. 자, 블루의 느낌으로 집어넣겠습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차트는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위에서 갖다 놓고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이제 필요 없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었죠. 자, 얘는 섀도우, 얘는 하이라이트, 얘는 붉은 느낌, 얘는 차가운 느낌입니다. 각자 다 인버트를 해서 어두운 느낌을 조금 주고요. 밝은 느낌의 대비값, 밝은 느낌을 살짝 주고요. 그 위에 얘는 붉은 느낌이었습니다. 붉은 느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느낌이 밑에 있었죠. 차가운 느낌을 깔아 넣겠습니다. 그 위에 따뜻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작업을 했지만 작업을 접근법은 컬러 차트로 접근으로 작업의 결과를 완성을 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게 가볼까요? 평범했던 느낌이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잘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 이미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컬러 휠 차트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압축을 풀면 컬러 휠 차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얘는 조금 더 비주얼하게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포토샵이 깔려있는 스크립트 폴더에 가서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포토샵을 열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실행시키는 방법은 포토샵을 스크립트 폴더에 넣으면 여기 스크립트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념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작동을 한번 해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집어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킬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포토샵 만드는데 거의 한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구동이 돼서 하단에 딱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벡터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입니다. 얘네들 자체가 컨트롤 Z를 하게 되면 되돌리기 한 번을 누르게 되면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다 패스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도 깨지지가 않고 작업이 될 겁니다.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도 있겠죠. 절대 안 깨집니다. 또 키워도 완전히 작아졌다가 키워져도 전혀 깨지지 않겠죠. 자, 작업에 따라서는 하단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을 필요도 있겠죠. 자, 커브를 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주얼하죠. 비주얼하기 때문에 좀 작업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두운 영역을 어둡게 점점점 늘릴 수 있고요. 반대로 줄일 수도 있고요.
밝은 영역을 범위를 더 늘려나갈 수가 있고요. 가운데 얘네들 원색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리셋을 하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흰색 클릭해 주면 됩니다. 검정색을 할 때는 검정색을 클릭해 주면 원본으로 들어와요. 요 가운데 표시가 바로 그런 의미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자, 색을 넣고 싶다면은 중간에 얘네들 차트는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밖으로. 중간에 미드톤 포인트, 컬러 밸런스 포인트입니다. 화이트 밸런스죠. 원래 정확한 거는 흰색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얘네들을 붉은 영역을 누르면 보색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하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색이 나오고요. 보색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붉게 나올 테고요. 그린을 클릭해 두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애들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로 나오고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붉은색을 누르면 사이안 보색이 나옵니다. 우측에 있는 색으로 바뀌게 되죠. 컨트롤 Z. 사이안을 누르면 붉은색이 나오는 거고요. 채도가 높은 부위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더 강한 느낌이 나타나게 돼. 강한 느낌의 붉은색이 뿌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린을 누르면 마젠타가 나오게 됩니다. 강한 마젠타가 나오려면 채도가 높은 곳을 클릭해주면 강한 마젠타가 나오겠죠. 웬만한 사진의 색깔들은 여기서 다 톤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린이 나오고요. 강한 그린, 옐로우, 강한 옐로우, 완전히 강한 거는 원색을 클릭하면 되겠죠. 원색 클릭하면 엄청 강한 옐로우가 나옵니다. 예, 상상을 초월하겠죠. 적당한 곳에서 클릭을 해주고 커브에서 다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옐로우를 누르면 블루가 나타나겠죠. 굉장히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따라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낼 겁니다. 자, 클릭하고 얘네들은 위로 올리세요. 다시 활용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다시 커브를 열고 섀도우를 잡겠다면 섀도우 다시 올려주고요. 커브,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동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은 작업의 커브의 자동 툴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얘네들 차트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로우에 가져가서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세팅 값을 또 수정을 할 때 정교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린 레드는 레드 값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는 값들이 보일 겁니다. 얘네들 차트 세팅 값을 누르면 좌우측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색에는 이렇게 들어갔구나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클린업 스킨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블루가 바뀌어 있고요. 블루의 채도가 올라간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린도 올라왔고요. 블루도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다 올라왔다는 얘기겠죠. 채도 값은 바로 여기 있어요. 색에 관련된 거는 여기 이쪽 컬러 그레이딩까지도 있겠죠. 네, 여기도 있겠고요. 컬러 담당 파트 잘 확인하면서 채널도 마찬가지로 담당을 하고 있겠죠. 컬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담당하는 곳에 가서 수정을 가하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컬러 차트 그리고 컬러 휠 차트 스크립트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운로드 잘 받으셔서 잘 세팅을 하시고 작업하는데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